여러분, 스팸 메일 알아서 걸러주고 좋아할 만한 영화를 딱 추천해주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바로 머신러닝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머신러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아니, 기계가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결정까지 내린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머신러닝의 본질은 그냥 아주 거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 그러니까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머신러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인 형태인 지도학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예제의 딱 기초가 되거든요. 지도학습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한테 플래시카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저건 바나나야 하고 정답을 딱딱 알려주잖아요. 기계한테도 똑같이 정답이 붙어있는 예시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죠. 지도학습에는 딱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는 보시는 것처럼 정답이 표시된 데이터, 그리고 둘째는 기계가 예측을 틀렸을 때 야, 그거 틀렸어 라고 알려주는 직접적인 피드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데이터셋처럼 수많은 붓꽃의 꽃잎이랑 꽃받침 길이를 쭉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건 세토사 품종이야, 저건 버시컬러 품종이야 하고 정답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럼 기계는 이 숫자들하고 품종 이름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 마주치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바로 골디락스 문제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동화 아시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바로 그 딱 맞는 죽처럼 우리도 딱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배울 때 도대체 얼마나 복잡하게 이해해야 할까요? 데이터에 있는 모든 세세한 점들까지 다 외워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큰 흐름, 전체적인 경향만 파악하는 게 맞을까요? 자, 첫 번째 극단적인 경우를 볼게요. 모델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데이터는 저렇게 구불구불한데 이걸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직선 하나 찍 그어버리죠. 데이터의 진짜 패턴을 파악하기엔 능력이 한참 모자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과소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딱 맞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상적인 모델은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점을 억지로 다 지나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진짜 신호, 그러니까 저 전반적인 곡선의 흐름을 아주 예쁘게 딱 잡아내죠? 그럼 반대쪽 극단은 어떨까요? 이번엔 모델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훈련 데이터에 있는 모든 점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통과하려고 막 구불구불 난리가 났죠. 이건 사실 진짜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섞여 있는 그냥 무작위적인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까지 전부 달달 외워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바로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 모든 걸 한 번에 설명해 줍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 파란색 선 보이죠? 이게 훈련 에러예요.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그러니까 가로축의 n, 모델 복잡도가 커질수록 훈련 데이터를 더 잘 외우니까 에러는 계속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선.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에러입니다. 보세요. 모델이 어느 지점 이상으로 복잡해지니까 어라? 에러가 오히려 다시 쭉 올라가죠? 왜냐? 훈련 데이터에 있던 노이즈까지 외워버리니까 정작 새로운 상황에서는 예측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은 바로 저 지점, 저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완벽한 골디락스 지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머신러닝의 다른 주요 요령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이 둘의 차이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지도학습이 말 그대로 정답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였다면 비지도학습은 정답지가 아예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여기서 네가 알아서 구조나 그룹을 찾아봐 하는 방식인 거죠. 비지도학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뒤죽박죽 섞인 레고 블록 한 상자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설명서도 없는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건 빨간색 블록끼리, 저건 네모난 블록끼리 이렇게 비슷한 것들로 그룹을 나누겠죠? 기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로 속에 있는 로봇이 출구를 찾는 거랑 비슷해요. 올바른 길로 가면 잘했어 하고 보상,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벌점을 주는 거죠.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로봇은 결국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로, 즉 최적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바로 그 알파고 같은 게임 인공지능이 이 방식으로 학습해서 인간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방금 본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바로 기계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문제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오래된 철학 원리,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이 머신러닝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설명이 다 그럴듯하게 들릴 때는 그냥 가장 단순한 설명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다 면도날로 잘라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골디락스 문제의 철학적인 해답인 셈입니다. 진짜 최고의 모델은요, 훈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막 복잡하게 꼬인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예측하는, 그러니까 일반화를 잘하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라는 거죠. 결국 불필요한 복잡성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최고다. 이 원칙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나 현실 세계의 복잡한 일부를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눈 감아버리는 그 복잡함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넘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